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티백! 이런 말 하는 남자, 다시 한 번쯤 내 연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딱 두 가지 유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는 너무 착해 라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우리 함께 만나서 재밌게 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친구들이 갑자기 모인다고 해서 거기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남자가 노는 거를 이해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자친구 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나와 먼저 한 약속인데 이렇게 깨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못하는 겁니다. 뭔가 보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여자친구가 될 것 같아서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남자친구가 자기는 너무 착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의 약속을 깨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정말 미안해, 보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 여자친구는 너무 착해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걸으세요. 나는 이미 그 남자친구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고 옆에 있을 때 딱히 설레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냥 그런 여자친구인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그 상대가 이해해달라는 거 다 이해해줘야만 내가 좋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좋은 여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두고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빌렸어요. 고마워, 연필 빌려줘서 금방 쓰고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너 왜 이렇게 착해? 하고 연필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 대신 어떠한 잘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어린이거나 나보다 조금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인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이 남자에게는 이미 나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는 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내가 존경하고 싶고 내가 감싸주고 싶은 여자친구보다는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심이 많은 여자친구, 내가 계속 보고 싶고 내가 뭔가 이끌리고 내가 밤마다 생각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여자친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나 지금 동등하게 연애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살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나 못났지? 너도 날 떠날 거잖아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 남자입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 남자친구가 못났잖아요? 그럼 왜 만나고 있겠어? 안 못났고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고 싶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날 떠날 거잖아. 정말 마법의 주문입니다. 떠나지 않고 싶어 하는 여자친구조차 떠날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마법이죠. 본인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좀 습관적으로 한다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대방 지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정서가 과연 좋을까요? 애정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자존감이 저기 바닥에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 너무 못났지? 나같이 못난 사람 왜 만나? 전 여자친구들이 나를 떠났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친구가 나에게 너무 무심해서 나에게 너무 차가워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나 너무 못났지? 아니야, 멋있어. 너 나 안 좋아하지? 아니야, 나 너무 좋아해. 너도 날 떠날 거지? 그렇지 않아, 떠나지 않을게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답정너예요, 사실. 이 얘기 할 때마다 똑같이 이야기해줘야 돼. 한 번이라도 그만해, 언제까지 그 질문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봐봐,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질문하면 10번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애정 표현으로 하는 것만으로 채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넣어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 남자가 자존감이 상할 것 같은 거나 혹은 다른 남자의 비교 표현을 한다든가 이러면 너무 안 좋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사람도 내가 옆에 있어주고 내가 살펴주고 싶고 내가 옆에서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렇게까지 난 연애를 해서 이 남자를 바꿀 거야, 그러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남자의 유형을 만난다면 여자분 망가집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이상하게 남자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까? 내 행동이 문제인가? 라고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여자친구의 자존감도 같이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 여자는 혹시나 상대가 또 상처를 입진 않을까,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의견을 내지를 못해요. 이렇게 만약 여자가 지쳐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누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자가 피해자죠. 하지만 이 연인 관계에서는 결국 다시 남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봐봐, 너도 변했지, 너도 내가 힘들지, 왜 아니라고 했어, 너도 똑같은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죄책감 이용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자체에서 여자친구의 죄책감과 여자친구의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듣는다면 본인의 연애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남자친구의 언행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남자친구에게서 사과를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딱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결국 두 가지 연애는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끝에 여자가 절대 행복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류의 남자분은 조금 걸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자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